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9월 22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 6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제 영상 거의 대부분 출근 시간대 보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리플이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리플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요, 688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가 702원이고요. 저가가 678원인데요. 자, 새벽에 이제 지지선인 680원도 한번 살짝 깬 적이 있습니다. 자, 지지선인 680원을 살짝 깼다가 지금 다시 680원 위로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리플이 하락을 했던 이 두 가지 하락 이유에 대해서 뉴스와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두 가지 하락 이유가 리플의 악재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하락 이유는요. 자, 어제 새벽에 FOMC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자, 근데도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연준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낮추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대부분 알고는 있었어요. 자,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1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시장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장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요, 이번 FOMC의 금리 전망은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이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이유는요. 자, 사실 뭐 올해 금리 인상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사실상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9월 FOMC 회의가 내년 금리 인하 기준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전망을 원래는 2024년 내년 1분기나 2분기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내년 4분기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이 한 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에 리플이 3%까지 빠졌을 때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3%까지 한번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이 리플과 SEC가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희박하다라고 트위터에다가 올린 직후에 리플이 3%까지도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SEC가 코인베이스 등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도 소송 중이기 때문에 SEC 측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 우려해서 리플과 합의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 리플의 홀더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SEC의 중간항소의 기각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EC와의 소송이 합의나 승소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여기에서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플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요, 아직 확실하게 SEC가 리플의 합의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리플과 SEC가 또 100%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더리움과 SEC 간의 특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원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특혜 고발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것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자, 리플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이더리움에 적용된 특혜가 법원에서 밝혀질 예정이고요. 자,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SEC가 리플의 합의를 제안을 할 것이다.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원에다가 이더리움에 대한 특혜 고발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팩트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한 번 충격이 있긴 했지만요. 자, 그렇다고 이게 680원 지지선을 깨면서 일전에 FTX 매도 물량 악재로 인해서 폭락을 한 것처럼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680원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리플이 680원도 한번 깨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조만간에 SEC의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나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별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솔직히 헷갈리신다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은 솔직히 연준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고요. 거기에 대한 충격이 현재 리플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요, 오래 지속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1%가 넘게 하락 중인데요. 자, 어차피 지금은요, 리플의 상황이 일전에 약식 판결이 나오기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리플을 모아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이런 힘든 상황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한테 크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1만원씩 매수를 해서 1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매일 1만원씩 저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이 되면요 30만원이고요 1년이 되면 36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저축을 하시면 1080만원이 되겠죠. 자, 이자까지 포함하면 1100만원이 조금 넘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것보다 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리플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요, 사실상 달성하기에 아주 쉬운 목표가 7만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의 가치는요, 사실상 몇 가지만 대입을 해보더라도 리플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리플이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를요 10%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최대 500불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00불이면요 거의 60만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되면요, 리플랩스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리플 IPO를 통해서 리플랩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주당 일단 기본적으로 45,000원까지 리플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 가지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그 가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목표가 7만원은 SEC와의 소송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을 때 3년 동안 모은 금액이 1000만원대라고 보시면요, 사실상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 7만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버실 걸 10억까지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프로젝트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크게 변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시면서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무료 카톡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무료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